자, 전사님, 네, 예, BTS, 예, 전산문직 분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그래도 나름 관련성이 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보면 아닌가? 아,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말고. 자, 준비되시는 대로 그러면 자, 목소리 조금 크게 하시고요. 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9번 전산직이십니다. 자, 대책 방안 4, 5분 정도 정리되시는 대로 듣고 속 질문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하십시오. 그럼 이어서 대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SNS 마켓의 거래는 개인 간 거래로 전자상거래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해당 법을 개정하는 것을 먼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SNS 마켓 판매자에게 통신 판매자 신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서 분쟁 시 판매자의 신원을 추적할 수 없어서 분쟁 해결을 아예 못하는 그런 사태를 방지를 하고 분쟁 해결에 협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 추진으로 거래 대금 예치 제도를 어, 만드는 것도 피해 예방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현재 번개장터와 같은 곳에서도 중고 거래에서 많은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서 번개페이라는 제도와 같이 어, 중간에 그 돈을 잠시 맡아두고 판매자의 물건이 구매자에게 제대로 도착하였을 때 판매자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일부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과정에서 법 개정이 완성되기 전에는 플랫폼 업체 주도로 자율 규제를 우선적으로 권고하여서 그 공백을 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모니터링 및 규제 강화에 관한 대책입니다. 어, 다른 해외 사례에서 먹거리 제품 등 그런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생산 정보를 처음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그 과정을 추적하여 공개하여서 소비자가 좀 더 올바른 제품을 골라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지 않게 소비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SNS 마켓이 소규모로 거래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된 제품은 좀 어, 조사를 해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피해 발생 시 규제를 강화하여서 플랫폼 판매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에서에도 시정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해서 어느 정도 플랫폼 상에서도 자정 자격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위 가대 광고가 현재 문제점으로 어, 있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중 단속 기간을 통해서 이런 허위 가대 광고를 어, 어, 적발을 하는 그런 기간을 만들어서 판매자들이 그런 물품을 자발적으로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책은 인식 개선에 대한 대책입니다. 어, 소비자 보호 의무 규정에 대해서 판매자와 소비자 둘 다 약간 부족한 이해와 이수를 보였는데요. 그런 소비자에게는 그런 이해 부족을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SNS 마켓 플랫폼 상에서 교육을 함으로써 어떤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가 인지를 하고 거래를 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에게도 그런 의무사항에 대해 고지를 하고 그것을 알더라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어, 그런 어, 페널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모두 플랫폼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플랫폼 상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냥 생각나서 그냥 마지막 방안인데요. 그 물건 하나 사면서 그 교육까지 받아가면서 사라 그러면 누가 할까요? 아, 그 교육 대책은 좀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안 사고 말 것 같은데 10,000원짜리 사면서 무슨 교육을 받아? 아무래도 그 소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가 그 구매를 하였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좀 그래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교육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플랫폼 상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아, 통해서 홍보를. 네, 아, 나도 그런 무슨 지식을 뭐, 네, 뭐 예, 교육받아야지 물건 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아, 홍보. 이해했어요. 제가 뭐 예, 귀가 좀 먹었나 보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적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그 SNS 마켓 뭐 여러 가지 뭐 장단점이 있다고 얘기도 했잖아. 소비자들 편리하시니까 뭐 쓰시는 거는 뭐 오케이. 뭐 육성하는 측면이 있겠고 또뭐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어떤 것들을 가장 좀 단기 대책, 장기 대책 좀 나눠서 좀 해볼까요? 뭐 좀 빨리 해야 될 정책은 무엇이고 이유, 그리고 또 좀 길게 호흡을 가지고 뭐 법 개정은 좀 뭐 당연하게 뭐 한다고 치고 언제 개정될지 모르니까 그 장기로 일단 빼고 그 외에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될 건 또 무엇인지 뭐 제시어를 보시면서 단기 대책. 네. 가장 먼저 단기 대책으로는 어, 통신 판매자의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피해 사례에 어, 그 구매자가 피해를 입어도 판매자의 정보를 추적할 수 없어서 먹튀? 네.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자 신고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 그런 여러 가지 규제 강화를 통해서 어, 허위나 과대 광고를 좀 줄이고 먹거리와 같은 안전과 관련된 그런 주요 상품들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부터 어, 최종 판매까지의 그 과정을 다 공개해서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돕는 그런 판매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리고 건 그런 걸 장기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중단기 대책이고, 네. 그리고 아, 중단기. 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서 어떤 부분이 정확히 불법이고, 그리고 구매자가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스스로 인지해서 관련 그런 그런 사기가 발생하였을 때 어, 구매자가 적극적으로 그런 피해 구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 인식 개선이 좀 장기적이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개선이 뭐 그렇다. 네, 뭐 잘 했고요. 자, 뭐 잘 들었습니다. 여기 뭐 아까 뭐 어디 무슨 나라 뭐 번개장터 본인 뭐 이런 거 이용해 봤어요? 어, 네, 아, 어, 그렇군요. 해보시니까 좀 알겠네. 중고 거래할 때 대들 요즘은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것들 좀 이런 거 하면 좀 신뢰감 있게 거래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까 그렇습니다. 예시 든 게 잘 몰라서 어떤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거래대금 예치 제도와 가장 비슷한다고 아, 생각한 네. 예시입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보낸 물건이 구매자한테 제대로 도착하지 않으면은 판매자한테 돈이 가지 않고 다시 구매자한테 돌아감으로써 음흠. 판매자가 그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해보니까 좀 그래 좀 도움이 되겠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피해 발생자 플랫폼들한테도 뭐 시정하고 과태료 부과 이런 거 하면 되게 예, 플랫폼 우리가 판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아무나 가입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지들이 팔아서 뭐 그렇게 되는 거를 조심해서 사시는 거는 아니 그렇게 약간 좀 사기성 있게 파는 것도 뭐 파는 인간 잘못이고 네. 그거 믿고 사는 것도 소비자 잘못이지. 그거 뭐 왜 우리가 책임져?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좀 그렇게 반발하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경우 규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리면서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불법적인 거래나 사기가 일어나는 상태를 방치하게 된다면은 음흠. 점점 그렇게 사기꾼들이 몰려오거나 해서 좀 더 많은 범죄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음, 플랫폼 자체의 이미지에도 손상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반면 규제를 적절히 했을 때는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그 판매되는 물건과 판매자들의 신뢰가 있으므로 그런 구매와 그런 거래가 촉진될 수 있고 그 플랫폼의 활성화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런 규제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자, 뭐 여기 외국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뭐 그냥 본인 생각에 뭐 정답은 없는 건데 우리도 좀 이런 거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한 게 좀 있는지요? 해외 사례? 네. 저는 그 어, 먹거리 제품과 같은 음, 좀 소비자들이 잘못된 제품을 샀을 때 좀 치명적인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음. 그런 제품들은 좀 그런 안전 정보를 추적하여서 소비자한테 공개하도록 그렇게 판매자한테 어, 규제를 하는 그런 점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좀 작성하신 것 중에 아까 뭐 교육 얘기는 아까 물어봤고요. 아까 뭐 플랫폼 업체주도 자율 규제를 권고한다고 하셨어요? 예, 본인 생각하는 자율 규제 중에 뭐 약간 이런 거는 좀 자율 규제를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예시를 들 만한 게 좀 있겠습니까? 음, 그런 어떤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판매자 계정을 즉각적으로 중지를 하거나 아, 거래 중지. 네, 네. 관련 그 사람에 대한 정지를 해서 다시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음. 하는 그런 식으로 자율 규제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아, 그러니까 피해 뭐 문제가 확산을 되면 뭐 법적인 거 따지고 이러는 거 전에 일단은 좀 플랫폼이 알아서 뭐 그분들이 뭐 물건을 더 팔지 못하게 뭐 글 같은 거 못 올리게 일단은 좀 임시 제한 조치 같은 걸 좀 기민하게 해주는 거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어, 피해를 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학원 다녔어요? 앞에 분이랑? 자, 뭐 마지막 질문입니다. SNS 마켓 이런 것까지 정부가 이렇게 돈 들이고 예상 들여서 신경 써가면서 해야 됩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억울하면 그냥 쿠팡이나 뭐 동네 가게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도 정부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간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범죄도 정부가 좀 막을 의무가 있고, 이런 거래가 점점 C2C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피해 건수도 정말 급증하는 추세인데, 정부가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할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피해 예방? 네. 다른 건 없어요? 피해 예방 말고는? 어, 그리고, 소비자 보호 차원이다? 어, 그리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SNS 마켓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이런 것도 새로운 일자리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합법화하고, 어, 그런, 어, 산업 증진이다? 네, 산업 증진 측면에서도 어, 정책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네. 네, 여기까지 13분 30초 하셨어요. 적절하게 했습니다. 소감? 어, 어, 뭐 이렇게 떨고 그래? 숨 쉬면서 해. 천천히 이렇게 숨을 안 쉬고 해. 아, 실강해서 그냥 뭐라고? 듣기만 하다가 하니까 좀 떨렸어요. 저건 그냥 얘기하면 되지. 그냥 아까 막 숨 쉬는 거를 가끔 잊어버려가지고 가끔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해보니까요. 뭐 답변 중에 좀 어려운 게 있었어요? 어, 어, 그 해외 사례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여쭤보셨는데 음. 제가 어떤 게 해외 사례인지 그걸 답지에 적지 그렇죠. 예, 않아가지고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죠?
물어볼 거니까. 아, 이게 질문이에요. 해외 사례 많던데 어떤 거 하면 좋겠어요? 뭐가 파기는 봤는데 이게 해외 사례를 베꼈나? 어디 걸 베꼈지? 하지 마시고, 그죠? 별거 아니지만 B국, C국,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큰 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뭐 B국 참 이렇게 써놓는 게 다는 아닌데 있잖아. 아, 이거 물어볼 테니까 예측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미는 거나 좀 얘기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그냥 그거 하나는 좀 적어놓으면 좀 낫잖아요. 아, 저거 제가 비국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그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언급하시는 건 레퍼런스 관련된 얘기니까 뭐 그 정도. 이제 좀 느낌이 오죠. 그런 거 조금씩 밝혀 적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근거주의 같은 게 있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했다는 근거들을 꼭 밝히면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그 꼭 그런 걸 평가하는 건 아닌데 뭐 그런 의도한 건 아니기는 한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 답지에 조금 더 지문을 반영해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지만 자, 제가 정리해 드렸죠. 여기에 아름다운 말로 뭐예요? 소비자 보호, 산업 증진. 둘 다 헌법적 가치죠. 헌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산업을 증진해야 한다. 이런 헌법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 아 헌법에다 뭐 이게 하시면 되잖아. 됐죠?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법적 근거를 해서 예를 들자면 다 헌법 배우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헌법도 알아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뭐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걸치고 가면 얼마나 있어 보여. 간지도 나고. 뭐 그런 얘기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취지라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산업적 측면,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제가 또 말씀드린 이런 거 할 때는 그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좀 그 퍼스펙티브라고 하죠. 이렇게 관점을 좀 이렇게 넓게 보고 크게 보고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짜잘하게 해서 뭐 어때 물론 뭐 무슨 뭐 동네 플랜카드를 만드나요? 뭐 팝업창 뭐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디테일 마이크로한 부분에 디테일들도 필요하지만 좀 더 먼저 우선될 건 매크로하게 딱 떠가지고 아 이런 논리니까 소비자 쪽 그다음에 기업 쪽, 그다음에 육성 이렇게 좀 나누고 크게 크게 한번 좀 보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그 중간 강론들 집어넣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강론들은 이제 짜잘하게 얘를 이렇게 딱 들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스코프한 거와 이제 매크로스코프한 게 이제 같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매크로한 걸 잘 못 보게 돼서 크게 이렇게 보고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큰 담론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저 예시를 들어봐. 근데 예시는 뭐 좀 알면 들면 좋기는 한데 솔직히 말하면 그럼 뭐 모르면 뭐 방법이 없잖아. 그잖아요. 중국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고 엊그저께 해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공부해서 외운 거 몇 개 예시 쓰는 것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만 하여간 좀 크게 좀 조금 이게 좀 떠서 여러 제시자를 볼 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볼 때 오버뷰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크게 일단 보고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보고 어떤 자료가 있고 뭘 물어보려고 할 것이며 그래서 좀 보시다 보니까 이제 패턴이 보이잖아요. 이 정도 봤으면 그 문제 뭐 여러 개 하는 게 큰 의미는 없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뭐든 쓰게 되잖아. 뭐 대개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쓰게 되고 뭐 질문들도 되게 그냥 뭐 그 질문이 그 질문이고 뭐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질문 한 서너 개, 뭐 꼬리 질문 포함하면 서너 개, 뭐 없으면 한 네다섯 개 정도 받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리스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를 100개를 하든 1000개를 하든 반복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따라서 예 그렇게 좀 안정감 있게 좀 답좀 모여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좀 아까 뭐 이 문제는 좀 그 중에서도 조금 쉬운 축이죠. 좀 직접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들이니까 뭐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7급 지난해 문제 중에 뭐 보행권 같은 경우도 뭐 제가 그 앞에서도 많이 했지만 그것도 좀 즉각적인 거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 뭐 그 어렵지는 않고 그런데 그 지자체 역할 부분만 조금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니까 문제는 지자체라는 개념이 안 나와 있고 뭐 교통공단 같은 개념들도 좀 공기업 개념도 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조금 신경 쓰셔서 전달 책임을 신경 쓰시면 좀 더 좋았겠다 생각은 드는데 뭐건 없어도 상관없고